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이자 전 경남도지사 인수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이자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 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올 초 개장하기로 예정됐던 진해 짚라인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이제는 무기한 연기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개장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건축 전문가인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예견된 결과란 의견이시라고요? 네, 우선 이제 요즘 너무 일반화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어떤 기구 없이 줄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즐기는 놀이시설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국내 최장 체험시설이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진해 쪽에 이제 주목할 만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전액 민자유치 몇 가지 이제 최장 전액 민자유치였고 2017년 10월에 착공을 했고 2018년 4월 군항제 때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1차 연장이 됐어요. 예. 준공이 미뤄졌고 그 해양공원에서 바다를 건너서 서쿠리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연장한 이유가 아주 다양해요. 한 두세 차례 연장이 됐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해군에서 지금 원래 타워 높이가 65m였는데 네. 최소한 99m가 돼야 밑에 군함이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그랬고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었고 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또 두 번 개장 연기가 됐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85억 원 공사비가 120억 원으로 지금 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또 이거 우리 못 믿겠다. 투자금 다시 돌려달라는 이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시공업체 직원들 월급이 뭐 체불되는 사태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 미뤄진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너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고 예. 지금 이제 시공사 측은 협약을 조금 다시 변경을 해달라. 좀 더 공사비가 필요하다. 이 자기들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창원시에 협약을 재협약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이제 당시 안상수 시장 때 이제 허가를 내준 건데 시의원 의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 기부 체납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에서 완전히 위험 부담을 덜고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대줄 수 있는 방식을 손쉬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안전성이 보장이 됐는지 군부대하고 협약이 됐는지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협약은 창원시에서는 어렵다. 네. 단 우리가 그동안 그 군항제를 맞춰서 준공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한 1년 준공이 돼서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보고 그때 재협약을 해주겠다 이렇게 창원시에서는 답을 했고 네. 제가 봐도 그건 너무 당연한 답인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소쿠리섬에 해양 구조 활동하러 이제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게 그 옆에 솔라타워라고 굉장히 큰 타워가 있잖아요. 그 안에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인데 왜 저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이용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과도한 구조물로 비싼 금액을 들여서 할까 계속 의문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지금 지어진 거 보니까 너무 과도한 구조물에 제가 그 해외에서도 한 2번 타봤는데 저렇게 과도한 구조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처음부터 저는 예견됐었다고 보고 뭐 충분히 이건 뭐 그 협약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행정감사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렇게 불필요한 구조물이 과도하게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사례를 들어보니까 관광 아이템 발굴에 좀 치우쳐서 너무 행정을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뭐 그 루지, 통영이나 제가 사는 양산에서도 사실은 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케이블카는 각 지자체마다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과다 경쟁이나 희소성 가치에 좀 떨어지는 그 사실 지역에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네. 그리고 또 과도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실제로 무리한 투자가 이뤄지고 그래서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 진행 전에 좀 수요나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네. 사실 행정에 좀 편성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창고 한 곳이 발견됐던 김해시 주촌면에 추가로 3곳의 불법 창고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태는 지역 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해 주촌면에서 발견된 의료 폐기물량이 꽤 많다면서요? 예. 지금 김해 주촌면에 407톤, 네. 통영 용남면에 140톤, 경남 지역 다 합하면 547톤이고 경남뿐만이 아니라 경남, 경북 일대에 지금 이렇게 의료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다가 예. 이제 적발이 됐는데 547톤이면 일반 쓰레기라고 해도 충격적인 양인데 이게 지금 의료 폐기물이라는 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병균, 세균 무엇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그걸 뭐 5개월 이상을 보관을 하다가 적발이 됐단 말이죠. 예. 쉽게 말해서 의료 폐기물은 우리가 고위험성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심지어는 10달 넘게 창고에 방치가 됐었고 예. 누가 이걸 이제 방치를 했냐면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전문 업체인 아림 환경하고 거기하고 거래하는 수거 운반 업체 네. 이 두 곳에서 이제 잘못을 한 건데 지금 뭐 일반 창고 그냥 그것도 특수 창고도 아닌 일반 네. 창고에 지난해 7월부터 보관해 오고 있었고 뭐 통영시 같은 경우는 아예 야외 주차장이나 이렇게 쌓아뒀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업체가 이렇게 폐기물을 방치를 했다는 그렇지 말씀이신 일반 거죠? 쓰레기 수거 업체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드러난 겁니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거기를 다시 환경부가 조사를 해서 이제 통해서 발견이 된 건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환경 전문 업체가 경북에 있는 이제 소재 업체인데 네. 그 폐기물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하필 경남과 경북 두 군데다가 했고 지금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최근 그 업체가 10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면 10번 동안 행정처분 받는 동안 행정 그 관리 주체는 무엇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더 이제 이거 심각한 일이다. 사실 정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집 앞에 이 조그만 쓰레기 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저는 신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10번이나 처벌받을 동안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냐는 거죠, 시민단체에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잘 처리하라고 의료 폐기물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건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치가 된 게 소각장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양을 수거를 해서 실제로 이제 한 지역, 그러니까 이게 경북 쪽에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의료 폐기물들이 한 25%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거리로 오면서 이제 와서 사실 소각을 해야 되는데 한 시간에 한 1톤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적발된 이 아림 환경에서도 자기네들 소각장에서 더 증설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었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각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적체를 하고 그걸 숨겨두고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의료 폐기물이 어떤 거냐면 보건이나 의료기관, 동물병원이나 뭐 시험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들을 다 그 전체 폐기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출물, 그러니까 장기 적출물이나 그리고 이제 사체, 뭐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이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각한 물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 업체가 이미 관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발견됐다면 앞으로 또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그 잘못에 대한 반성 전혀 없고 아랑곳 하지 않고 아마 또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해 보니까 5년간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게 12번이에요. 이 업체에서만. 예. 근데 이번에 해도 아마 또 할 것이다. 근데 그러고 이제 낙동강 위협환경청에서 이게 결국은 이 소각장 장소라든지 이런 허가를 해주는데 네. 왜 환경 당국이 제때 대응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지탄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이 주천면 일대에서 동물 화장장에 또 논란이 한 번 있었고, 일반 네.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지금도 아주 다툼이 있고,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서 계속 소각장이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말도 못 꺼내지 않았나, 이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좀 있고, 이 장소 소각장 장소 이렇게 적절히 분배하고 사전조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솜방망이 처벌, 이게 좀 사태를 키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폐기물에다가 라벨링을 해서 그게 어떻게 이제 소각이 됐는지까지 전산에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업체에서 간단하게 조작 가능하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미처리된 것이 그러니까 소각된 것으로 전산에 다 처리가 되어 있고, 네. 그 소각물들은 금방 말씀하신 적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1차로 3월 29일, 작년 3월 29일부터 이제 경북 고령에서 주민신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두 번 더, 그러니까 이게 주민신고가 들어오면서 네. 대구 환경청에, 지방환경청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6차례 더 사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적체물이 생기고, 또 똑같이 주민신고입니다. 한 번만 자진신고이지,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차례를 대부분 다 주민신고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벌 규정이 약합니다. 이게 처벌 규정이 실제로 이 회사에 이때까지 처벌을 한 것을 보면 그 영업정지 1개월, 네. 그리고 과태료 2천만 원, 아니면 실제로 경고 정도로 조치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 흔히 말하는 손방망이 처분이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도 아주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런 적체나 이렇게 걸려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뭐 영업정지 정도 먹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게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민신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얼마나 좀 불안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전 양산시 의원이신 이제 차혜경 의원께서는 의대에서도 박사과정 받고 계시다면서요. 이게 의료 폐기물의 위험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이제 이 의료 폐기물이 사실은 이게 전용 용기에 넣어가지고 사실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저기 사진에 보면 실제 박스에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폐기가 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걸 운반을 할 때도 전부 다 냉장 보관입니다. 예. 특히 지금까지 더운 것은 그러니까 상하죠.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야 되고, 밀폐 포장된 전용 차량으로 해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격리된 폐기물이 나오고 2일에서 5일 안에는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비로 노출됐을 때 2차 감염성, 이게 실제로 이제 부패나 발효돼서 새로운 감염균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노상에도 또 버려놨기 때문에 네. 쥐, 고양이, 파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개체에 의해서 사실 또 다른 사람이나 뭐 이런 감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야외 주차장에 적체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예. 바다하고 100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로 이 침출수들이 당연히 물이 나오겠죠. 그럼 네. 침출수가 바다에 유입됐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도 이제 발견된 불법 의료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요. 네. 어쨌든 사실은 의료 폐기물의 처리 빨리 방안을 강구해서 사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이 정보 공개나, 그리고 실제로 이걸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사실은 이건 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처럼 통영은 노상 주차장에 이런 의료 폐기물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다도 좀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 그러면 노상 주차장에 이렇게 의료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는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물론이고 뭐 통영시나 행정기관에서 뭘 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 그 도시 도로상이라든지 나대지에 이렇게 뭐 어떤 설치물들 할 때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를 조명하는 불법 건축물들이 있어요. 예.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들 인도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불법이지만 행정의 편의상 예를 들면 봉사단체라든지 방범 이런 곳 또는 판매시설, 매표소 이런 것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지만 엄연히 따지면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능을 다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보행에 지장을 주는 컨테이너 박스들 많이 보셨죠? 그런 네. 것들은 행정 집행을 좀 강력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도심안에 불법 증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항공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허가받을 때보다 뭔가 더 지붕이 늘어났다 그러면 네.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꽤 엄격하게 단속을 해요. 근데 거기도 뭐 옆에 사람들 다 뭐 집 단독주택 조금씩 증축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똘똘 뭉치면 또 행정을 집행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행정 집행력이 굉장히 약한 거죠. 아니면 6평짜리 농막, 농민들 편하게 잠깐 손 씻고 할 수 있는 그 농막을 허가받아가지고 그걸 전원주택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예. 있고 지금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창고용 건물을 이제 불법 증축해서 용량을 늘리는 경우인데 특히 좀 안타까운 게 김해, 집중적으로 지금 김해에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조선산업하고 제조업이 안 좋다 보니까 20~30%의 공실률이 생겼어요, 공장이. 예. 그런 것들을 그냥 놀리면 계속해서 돈이 나가니까 임시 보관 뭐 이런 뭐 지난번에도 뭐 쓰레기도 보관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물건들이 자꾸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는데 사실 그 공장을 일일이 행정에서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번 사태가 일어난 만큼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의료 폐기물 사태가 일어난 건 소각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 아까 해주셨는데 이번에 김해 주촌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요. 당연히 실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환영할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경북 지역에 이때까지 이제 의료 소각장, 폐기물 소각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전국의 25%입니다. 그럼 수도권에서부터 다 와서 거기다 버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권역별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른 것까지 유입돼서 오고 거기 또 이동 시간도 있고 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남에 우리 김해에다 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권역별 소각장 필요한 건데 지금 환경청에서는 갑자기 이걸 뭐 예산 추경도 해야 되고 지금 올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들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특별한 답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환경청에서 하는 거야 그 행정적으로 앞으로 한 번만 더 재발하면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 하는데 사실 그 잣대의 기준도 지금 모호한 상태고 예. 지금 환경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우선 급한 게 이제 소각장 증설인데 네. 그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하도록 네. 뭐 경남북권, 전라남북권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가장 우선 순위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어떤 행정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건 법 개정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 1개월이나 벌금 2천만 원으로이나 뭐 경고 수준으로 끝났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단 법 개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제역이나 뭐 가축 전염병 뭐 이런 것도 실제로 일정 거리 내에서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의료 폐기물만은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해도 되는 법으로 사실 그러니까 허용되도록 해놓은 것을 다시 이제 이동 제한을 좀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의료 폐기물 그러니까 수송하는 차량도 사실은 강제적으로라도 좀 그러니까 냉장 차량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법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이게 실제로 간단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멸균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가 이처럼 허술한 건 관련 업자의 안이함뿐 아니라 관계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더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법 적용과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